안녕하세요. 김 교수의 심리학 이야기 김남일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이런 주제에 관심이 갖게 된 배경은 수년 전 제 수업을 들었던 한 여학생의 메일을 받고서부터입니다. 밤 11시에 여학생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 제목은 교수님 도와주세요였습니다.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은 데이트 폭력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사귀던 남자친구한테 이별을 고하자 남자친구가 흥분해서 여학생을 차에 납치해서 하루 종일 데리고 돌아다녔습니다. 감금한 상태로 시내 주변을 뺑뺑 도는 거죠. 하루 종일이요. 그리고 밤에는 자취방에 데리고 가서 문을 잠그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성폭력도 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밤 10시에 풀려났는데 다시는 헤어진단 말을 하지 않기로 각서 쓰고 풀려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일을 접하면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내 주변에도 내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구나. 이걸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재에다 데이트 폭력을 넣었고 수업 시간에 다루기 시작했고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데이트 폭력 관련 자료를 탐색하면서 많은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 말씀을 드려본다면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짐이 오자 얼른 전 여친 집을 쫓아가서 다시 자기랑 만나자고 매달린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학생이 끝까지 거절하자 흥분해서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은 난 너 없이는 못 산다 하면서 여자친구를 모텔을 끌고 가서 동반 자살을 시도한 사건도 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가 도망을 나오면서 화를 면했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사랑일까? 아닙니다. 본인들은 사랑이라고 할지 뭔지 모르지만 이거는 사랑 또는 고통을 계기로 그들의 문제의 성격이 나타난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치료제는 예방입니다. 이미 사건이 터진다면 원상복귀가 어렵죠. 그래서 첫째 대방, 둘째 대방, 셋째 예방인 겁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필요한 것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첫째,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제발 사랑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 또 앞으로 사랑할 사람들은 정의를 내립시다. 특히 젊은 날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아시겠지만 사랑의 전제는 이별입니다. 물론 이별을 전제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는 변합니다. 꽃이 피면 지잖아요. 해가 뜨면 지는 거고 산에 올라가면 내려와야 하잖아요. 이와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정의 내릴 때는 만남만 사랑이 아니고 이별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통과 싸우기입니다. 이성 친구랑 고통스럽다고 싸우지 말고 내가 나랑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잘 보내기입니다. 그래서 사랑, 만남, 그리고 이별, 고통, 싸우기, 그리고 이성 친구 잘 보내기까지가 사랑이라 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집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착이 심한 사람들이 우기는 게 있습니다. 저랑 상담하다 보면은 교수님, 집착은 좀 거친 사랑 아닌가요? 집착은 좀 깊은 사랑 아닌가요? 아닙니다. 집착은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아주 간편하게 사랑과 집착을 구분해 봅시다.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심리 상태입니다. 사랑을 하면 인간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심리 기전이 행복이에요. 근데 집착을 하잖아요. 인간이 불행해집니다.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집착이 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해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착이 심한 사람들의 마음은 주로 뭘로 가득 차 있냐면 본인들은 사랑을 주장했지만은 마음속에는 사랑은 간데 없고 주로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불안, 분노, 질투, 지배욕, 소유욕, 기타 등등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안하고 어두웠던 겁니다. 집착의 끄트머리 뭐가 옵니까? 이거는 파탄이 오는 겁니다. 무슨 파탄이냐면요. 첫 번째가 성격 파탄입니다. 집착이 심하다 보니까 내 성격이 망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관계 파탄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성 친구가 옆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그래서 관계 파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파탄이냐면 이 집착이 심한 이 성격을 잡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인생 관련된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고 나 또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파탄이 오는 겁니다. 사랑과 집착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집착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신경증적인 사랑을 합니다. 신경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용어로 바꾼 노이로제입니다. 병이죠. 그래서 건강치 못한 사랑,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병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자,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이 신경증적인 사랑하는 사람들은 첫째, 인간관계 사랑의 대상을 선택할 때 신경증적 선택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상을 선택할 때 나한테 없거나 부족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서 사귀게 됩니다. 이게 의존적인 선택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사랑한 나머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애적인 선택입니다. 이것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경증적 선택은 현재 내가 이성을 선택하는데 과거의 상처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를테면 나는 성장 과정에서 예민하고 짜증 잘 내고 날카로운 엄마가 만약에 너무 싫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어떡합니까? 현재 내가 이성을 선택할 때 누가 싫어해 주고도 짜증 잘 내는 예민한 신경질적인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열애로 하고 대해서 선택하는 거죠.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민한 사람 중에도 좋은 사람이 무지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걸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영향을 미치면서 현실에서 사람 보는 눈을 갖다가 상대적으로 흐리게 만들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병적 의존입니다. 사랑은 의존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의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건강한 의존, 또 하나는 병적 의존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의존은 너와 나 사이에 일정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켜가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거죠. 이 선이 심리학 용어로 에고 바운더리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자아 경계선 또는 심리적 경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건 엄마와 아빠의 관계건 아빠와 자식의 관계든지 간에 모든 관계에서는 반드시 선이 필요하고 선을 지키는 그런 관계가 매우 건강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병적 의존이에요. 병적 의존은 너와 나 사이에 선이 없습니다. 그냥 막 엉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어떡합니까? 관계가 상승합니다. 좋게. 그렇지만 기분이 나쁘면 어떡합니까? 관계가 어떻게 상처를 막 주고받는 이상한 관계의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적 의존의 관계가 되면은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심하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는 소용돌이로 흘러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신, 이별, 그리고 폭력이에요. 서로 상처를 막 주고받다 보니까 어떻게? 신뢰가 상실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난 쟤랑 오래 가고 싶어. 그러려면은 기분 좋을 때 사랑해 이런 말 하지 말고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 막말 한 번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상처 한 번 안 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마디 사랑한다는 말보다 한 번에 상처 안 주기가 오래가는 사랑의 비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는 상처를 막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관계의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는 형성되면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 보약이지만은 신뢰가 망가지면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제 헤어지냐 이 차이만 남은 겁니다. 근데 이 관계는 불신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조만간 이별이 옵니다. 원건 원치 않건. 근데 이별을 할 때 이쁘게 못 헤어지죠. 왜? 서로 얽혀 설켰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관계가 이렇게 꼬여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풉니까 이거를? 어떻게 풉니까? 쉽게 못 풀죠. 그 푸는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폭력으로 변질되는 주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 자료를 뒤져볼 때 특히 여성학회에서 발표된 열 서너 가지의 준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 서너 가지 준거 중에서 제가 읽어보고 공감 가는 것들 추려서 8개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소개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성 친구랑 늘 함께 하려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시로 이성 친구 몸을 만지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나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이거는 존중과 배려입니다.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이것이 사랑의 중요한 척도거든요. 근데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이성 친구에 대한 배려 없이 함부로 몸을 만진다, 아무 때나 만진다, 이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수시로 전화하고 더 무서운 건 전화를 안 받으면 그 다음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전화 왔는데 전화를 못 받았는데 휴대폰에 전화가 찍혔습니다. 그럼 굉장히 불안이 도는 겁니다. 네 번째, 늘 자기실을 강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머리 하지 마, 그 옷 입지 마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요만 하는 게 아니죠. 이 주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을 안 따르면 어떡합니까? 계속 불행을 만드는 겁니다. 다섯 번째,
화가 나면 남자 특유의 힘을 사용합니다. 주먹으로 위협을 한다든가, 뭐를 부신다든가, 이딴 짓을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가장 나쁜 짓인데, 이성 중에 부모 욕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부모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 부모가 아무리 못났다 그래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사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화가 나면 부모까지 욕을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질투가 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질투는요, 또 하나의 공격성입니다. 성질이 못됐다 하면 우리 누가 떠오릅니까? 욕 잘한다, 주먹질한다 이런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 못지않게 성격이 못된 게 뭡니까? 질투심입니다. 여덟 번째,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입니다. 이상의 문항 중에서 3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데이트 폭력하니까 사람들이 사랑 싸움의 정도로 해석을 해가서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보다는 폭력의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폭력은 범죄입니다. 범죄는 누가 합니까? 인격 장애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내가 인격 장애자,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 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